핵무기 문제 이런 거를 연구하기 집중적으로 연구한 거는 미국에 제가 하버드 대학을 가서 졸업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 지도 교수 중에 한 사람이 미국 시민들의 미국 기독교인들이 핵전쟁에 대한 반응이 어떤 것이냐 이런 거를 연구를 하셨는데 본래 그 연구의 기초는 랜드 코퍼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한 것을 이제 이렇게 조금 발전시킨 논문이었고요. 랜드 코퍼레이션은 어떤 기구냐 하면은 미국에서 그 대통령한테 전략을 연구를 해가지고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선택을 해서 실천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코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월남전 때 특별히 대단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거기에 연구원으로 있던 데니얼 엘스버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스버그가 그 극비 문서를 몽땅 가지고 나와가지고 뉴욕타임스에다 줘가지고 출판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 1급 비밀을 공개해가지고 재판을 받았죠. 1년 반 동안 재판받고 그렇지만 이제 무죄로 풀려났던 그런 이제 중요한 기구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자료를 가지고 그 연구를 해서 이제 논문을 썼습니다. 미국과 소련의 전략 핵무기 감축에 관한 연구 그런 것을 썼는데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이기 때문에 뭐 조금 그 잘못 걸렸다가는 또 들어가서 시체가 돼서 나오는 수가 있거든요. 아세요? 그 최종길 교수라고 서울법대 교수님이 하버드에 한 2년 연구하러 왔다가 돌아와서 중앙정보부에 가가지고 몽둥이로 매맞고 안 죽으니까 이렇게 계단에서 불러때려서 죽였죠. 그런 사건이 있고 그 직후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제 교수들이 저한테 한국에 가면 너 죽는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세대학교에 교수로 오기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길 수가 없다. 또 그때 저희 스승이던 김창국 교수하고 김동길 교수가 이제 감옥에 가 있던 때입니다. 지금은 김동길 교수가 아주 극우파로 돼 있었지만 그때는 이제 좀 달랐어요. 그런 상황이라 제가 이제 스승님들이 감옥에 있고 그래서 한국에 나왔고 나오자마자 또 저도 그 중앙정보부에 가서 또 이제 밤새도록 안 재우는 그런 정도 수준으로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그런 이제 시대였기 때문에 제가 썼던 그 논문을 전부 파기해 버렸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게 또 문제가 될까봐 그랬는데 지금 요즘에는 핵무기 문제가 한반도에 가장 큰 이슈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지금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이론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는 어떤 분이냐 하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핵폭탄을 만든 사람입니다. 뉴멕시코에 있는 내셔널 뉴클리어 레버러토리라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처음 이제 미국의 핵실험에 성공했고 그리고 거기에서 계속해서 여러 해 동안 핵무기를 만들었고 북한이 초청을 해가지고 4번 북한을 갔습니다. 근데 북한에서 아주 탁 열어놓고 그 소위 원심 분리기라는 거요. 원심 분리기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 우라늄을 추출해서 우라늄의 순도가 높은 235, 우라늄 235를 추출해가지고 폭탄을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직접 보여줬어요. 그래서 해커가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여러 차례 그것을 자기가 본 거를 사진을 전부 찍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최신형의 그 원심 분리기예요. 그래서 아주 뭐 수천 개가 있는데 북한은 전부 지하에서 갱도에서 하잖아요. 그런 거를 찍어가지고 이런 정도의 핵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북한 밖에 있는 사람으로 북한 핵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해커입니다. 근데 이름이 좀 나빠요. 해킹한다 그러면 나쁜 짓 하는 건데 이 인간이 좀 이름을 고쳐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름은 좀 좋은 이름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요한 그 발표를 갖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3일 전에 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한겨레신문에 어저께 조금 요약이 돼서 났고 또 뉴욕 타임스에서 또 이것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는 게 제일 가장 최근에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트럼프 같은 사람은 즉시 포괄적으로 핵을 폐기해라, CVID를 해라. 그러고서 그걸 다 하면 경제적으로 뭐 이제 좀 보상을 해주겠다. 근데 사실은 미국이 진짜 자기의 그 예산을 들여서 보상을 하는 거는 아마 $1도 안 할 겁니다. 그냥 이제 법률적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만 좀 풀어주겠죠. 북한은 지금 제재가 너무 심하게 들어와가지고 거의 이제 살기가 힘든 정도 수준으로 제재가 들어와 있습니다. 너무 잔인한 제재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북한에 최근에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여성들이 한국에 와서 중요한 컨퍼런스를 하고 갔습니다. 휴전선을 쭉 이제 걸어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요. 그분들이 발표 가운데 뭐가 있냐면 북한의 아동들이 6만 명이 1년에 6만 명씩 5세 이하의 아동들이 영양실조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제재는 식량을 제재하라는 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량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걸 다 잘하는데 이 제재에는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이제 아동들을 위한 식량이라든가 또 북한의 영양실조가 65%다. 그리고 1,000만 명이 굶고 있다. 이게 현재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는 굉장한 부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장마당 경제가 돌아가고 그래서 근데 거기에 끼어들지 못한 사람은 이제 굶어 죽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풀어줘야 된다.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판문점에 와가지고 썬킴하고 최선희하고 협상을 하는데 그 미국 팀의 앨리슨 후커라고 하는 그 여자가 같이 왔어요. 제가 2년 전에 백악관에 가서 그 앨리슨 후커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훌륭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몰라주는지 너무 섭섭해요. 앨리슨 후커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겨울 올림픽에 또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진을 TV에 나온 사진 찍어가지고 페이스북에 막 올리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또 이번에 판문점 협상하러 또 와 있어요. 지금 이제 판문점 들락날락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이 최종적인 안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백악관에 2년 전에 갔을 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전 논문 그거를 이제 영문으로 된 거를 후커한테 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 남한의 사람들이 이 후커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우선 보니까 너무 아름답게 생겼어요. 연세는 많으신데 너무 미녀고 근데 말을 안 해요. 저하고 만났는데 거기에 이제 종교 담당하는 여성하고 같이 하는데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유심히 저를 보고 논문이 아주 이제 미국에 대해서 신랄하게 공격하는 논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번 강의의 목적이 이제 자랑을 하는 게 한편의 주제입니다. 근데 자랑을 괜히 기분이 좋아지고 예수님께서 자랑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할 때마다 즐겁거든요. 거기서 자랑을 하는데 이걸 영문으로 쓰고 영어로 또 책을 제가 7권이나 출판했거든요. 그래서 책도 주고 그래서 틀림없이 이 후커가 제 논문을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처럼 이렇게 비판적으로 영어로 쓰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다 외교적으로 쓰고 미국을 결정적으로 비판적으로 쓰면은요 죽습니다. 그냥 답은 간단해요. 죽여버립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즉시 지금 북한이 열심히 비핵화하는데 시작하잖아요. 뭐 풍계리도 다 파괴해버리고 말이죠. 북한에 있던 3명 체포된 사람도 다 석방하는데 노력을 하고 그래서 북은 막 제스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새 촛불 정부가
같이 동조를 해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제 친구가 이제 제가 한 21번 평양에 북한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는 저보러 어디서 돈이 나서 평양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혹시 당신 간첩 아니냐, 그런 분들이 있는데 전 뭐 간첩 수준보다는 좀 높고 이중 간첩 수준이 있습니다. 왔다 갔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5월 1일, 2일, 3일 단동에 갔는데, 단동에 가서 이제 북측 사람들 만나고, 뭐 통일부에서 말이 많아요. 근데 겨우겨우 이제 허락을 받고 북한 분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거기에 삭죽은 신의주, 의주, 삭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밤나무 2만 그루, 그 다음에 블루베리 삭주가 여기입니다. 이 신의주, 의주, 삭주인데 여기에 배를 타고 와서 이제 저희가 심는 장면을 보고 보관에 들어가지는 않았죠. 북쪽에서 3,000명이 나와가지고 싹 심어버리고, 그래서 이제 북쪽에서도 55만 주의 나무를 심고, 북쪽에 지금 타겟가 뭐냐면은 산림 녹화해라, 이게 김정은의 명령이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산림 녹화를 하자, 그것이 타겟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타스크포스를 조직한다고 해서 제가 12년이나 북에 밤나무를 했고, 그래서 굉장히 전문적인 연대관계 지식도 있고 그런데, 거기 좀 타스크포스라는 게 별것도 아니잖아요. 무슨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장막이 이렇게 쳐 있어서 참 무척 걱정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다 또 참 써서 넣었더니 신통한 답이 없어요. 산림청에서는 소나무를 지금 20만 그루 하는데, 소나무 여러분 잡수셔 보셨어요? 배고픈 사람에게 소나무는 껍데기를 벗겨서 북한에서는 이제 먹죠. 그래서 북에서는 소나무를 껍데기를 벗겨도 반쪽만 벗겨라. 홀라당 벗기면 죽으니까. 그런 정도로 이제 식량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상황인데, 여하튼 이제 이 해커가 주장하는 거는 이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것은 최소 빨라야 최소한도 15년이 걸리지 않으면은 비핵화를 할 수가 없다. 그게 해커의 발표입니다.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은 당장 하고 싶은 거예요. 당장 하고 싶은데 북측에서는 당장 할 수가 없다. 북측에서는 단계적으로 해야 되고 동시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주장하니까 약간 이제 트럼프가 물러섰어요. 그 사람은 협상 전문가니까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그 다음날 한다고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아직도 불안정하지만은 지금 속도로 이제 하는 걸 보면은 정상회담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트럼프의 경우는 한 6개월 내에 다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란 말이죠. 6개월 내에 이 과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핵무기라는 게 뭔지 화학적인 반응이나 이런 걸 모르면은 그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밥을 했다가 쏟아버리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해커 얘기는 뭐냐면 1년차,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얘기하면서 1년차에는 군사적으로 혹은 인적 활동, 그 다음에 생산 이런 거를 일단 중단하는 정도. 그러니까 북에서 핵 미사일을 갖다가 발사를 한다든가 실험을 한다든가, 우리는 흔히 도발한다고 그러는데 도발이라는 거는 나쁜 짓 한다는 부정적인 의미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 북한이 저렇게 핵을 주거라고 만들고 국민들은 막 굶어 죽고 하는데 그 막대한 비용을 거기다 쏟아 넣냐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미국이 처음에 한반도 분단했잖아요. 분단하고 나서 소련하고 이제 미국이 분단했는데 전쟁 범죄국은 일본입니다. 일본을 분단했어야 되는 거 아시죠? 일본은 분단 안 하고 자기네가 다 도와주고 돈 벌게 해주고 한반도를 분단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1950년 1월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최근에 시작된 게 아니고 1950년 1월에 시작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잔인한 경제 제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대로 프라이머리 경제 제재, 세컨더리 경제 제재, 이제 제3차 경제 제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북한과 거래만 하는 나라도 제재를 당하는 거예요. 개인도 제재하고 국가도 제재하고 회사도 제재합니다. 그렇게 이제 험악하게 돼 있어서 지그프리드 박사는 1단계에는 그저 핵무기를 생산만 중단하는 정도까지밖에 갈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2단계가 되면 4년을 잡는 거예요. 그때는 핵무기를 수출을 하지 못하게 한다든가 핵 단지를 없애버린다든가 무기 자체를 감축한다. 그리고 이제 3단계 5년차가 됐을 때 핵무기 자체를 제거하고 핵무기 공장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유라늄과 플루토늄 자체를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핵무기 비확산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NPT. 이거에 가입시키고 그 다음에 핵무기 전면적인 실험 금지 조약이 있어요. CTBT라고 합니다. Comprehensive Test Ban Treaty라고 그래요. 영어 발음 굉장히 좋잖아요. 한번 박수 좀 쳐보세요. 박수 치셔야 박수 치면 오래 삽니다, 여러분. 혈액순환이 잘 돼서. 자꾸 웃어야지 오래 살죠. 거기 찡그리면 일찍 사망합니다. 암에 걸리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좀 주세요. 그 다음에 MTCR이라는 거는 미사일을 갖다가 더 많이 발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약이 있어요. 거기에도 가입을 하는데 5년은 걸려야 이것이 시작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넌센스가 있어요. 이 핵무기를 확산하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는 핵무기를 다 확산시킨 나라들입니다. 자기네들은 확산하고 너희는 확산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뭐 내가 하면 로만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발음이 잘 안 되는데 내로 뭐 남불인가 하여튼 여러분도 불륜하지 마십시오. 근데 자기네는 핵실험 다 합니다. 다 하고 핵실험을 해도 아주 잔인한 핵실험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마셜 아일랜드라는 게 태평양에 있는데 여기 원주민들이 좀 살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냥 사람을 처음에는 돼지를 놓고 실험을 해가지고 돼지가 어떻게 변형되는가를 연구했는데 돼지가 변형된 거를 측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럼 사람은 분명해지잖아요. 뭐 팔이 커졌다든가 뭐 어떻게 되니까 암에 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원주민들을 그냥 살게 해놓고 그 옆 섬에다가 수소폭탄 실험까지 하는 겁니다. 불란서는 그 폴리네시아, 프렌치 폴리네시아에 핵폭탄을 자그마치 200발을 실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바다에 가면은 주로 거기 원주민들이 본래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데 원주민들을 백인들이 들어와서 한 1,400만 명을 학살했죠. 학살을 하는 것도 그냥 즐기기 위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냥 무슨 자기의 그 생존을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니라 가다가 인디안이 있으면 야 죽이자 그러고서 죽이는 이런 그 사람들인데 거기서 800발 정도의 핵을 폭발시킵니다. 거기가 라스베가스가 있어요. 그래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분들이 글로 이제 여행을 하면 다 라스베가스에 가서 한번 돈 따보려고 하는 게 취미거든요. 제가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돈 따는 데는 딴 데도 많이 있어요, 미국에. 라스베가스는 방사능이 가득 차 있는 데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대진 침대 때문에 난리가 나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살 데가 못 돼요. 800발이나 터뜨리는데. 그래 놓고 거기에 그거를 방사능에 오염되면 어떤 신체 변화가 일어나는가 실험을 누구를 시키냐면 원주민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거기를 뭐 일주일에 3바퀴를 돌아라. 그럼 뭐 한 주일에 $400 준다. 그럼 편한 돈 벌기 쉬운 거 아니에요. 원주민들은 뭐 그걸로 말을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변하는가 측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의과대학 교수들이 하는 일이에요. MIT 공과대학이라든가 로체스터 의과대학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해서 교수들은 또 돈 벌어가 연구비 받아서 부자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에 관련된 비리 이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핵을 갖다가 북한에 대해서 공격하겠다는 걸
여러 차례 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이제 원산 지역의 푸에블로라고 하는 미국 해군 정보함이 거기 가서 정보를 채취하고 있는데 북한의 일개 군대가 대포를 쏴서 그냥 명중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그 바람에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눈이 크니까 겁이 많거든요. 그 뭐 대포 한 방 맞았다고 도망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항복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납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푸에블로호를 갖다가 그렇게 하니까 미국이 핵으로 공격하겠다. 그때 한 103명의 해군이 이제 체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 배를 갖다가 숨겨가지고 일로 어선으로 위장을 해서 일로 돌려가지고 대동강에 가서 뛰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양 가시면은 그 대동강에 거기가 지금은 이제 반복 교육장이에요. 미국 놈들이 이런 나쁜 짓을 했는데 인민군대가 이걸 이렇게 훌륭하게 체포했다. 뭐 이런 스토리입니다. 1968년이에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1969년에는 그 미국의 그 이제 정보를 탐지하는 비행기를 여기 띄웠어요. 그걸 또 이 인민군 비행단이 올라가 가지고 격추를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32명의 공군이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또 핵으로 때리겠다. 그래서 여러 차례 핵으로 때리겠다고 하니까 북한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그 다음에 팀스피를 한다 그러면 핵 공격하는 부대들이 쫙 들어오죠. 최근에도 이제 F-22 그 핵 공격하는 비행기가 와가지고 순회 뭐라 그러나 고위급 회담 그냥 즉시 취소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이 이 국방부 장관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 F-22 같은 무서운 비행기는 오지 말아라. 그러면 지금 미국이 말 듣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핵잠수함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할 때 그 미국에서는 막 동계올림픽 할 때 선수도 막 안 보내려고 그런 거예요. 그 사고 날까봐. 그런 정도로 겁이 많아요. 근데 핵잠수함이 들어온다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안 들어온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좀 들어요, 미국 사람들이. F-22 온다고 그럴 때 오지 말라고 그랬어야 돼요. 그걸 하니까 그 다음에 북한이 그냥 발딱 화가 나가지고 전부 캔슬해 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철천지 원수가 미국이라고 그러거든요. 하늘나라에 같이 살 수 없는 인간들이 미국이다. 미국 뭐 승냥이들이다 이러죠. 자, 그래서 이제 북한도 그 원한을 닫기 위해서 핵을 개발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랜 동안 핵을 개발해서 지금은 이제 상당량의 뭐 한 20개다, 15개다 아무도 모르지만 그걸 만들었을 뿐 아니라 풍계를 다 파괴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표준화를 시켜버렸어요. 표준화, 경량화, 다량화. 그래서 계속 이제 빵 찍어내듯이 지금 찍어낼 수 있게 돼버린 겁니다. 거기까지 오니까 그리고 미사일도 다 미국 본토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 있고 그 뒤에서 그 기술 지원을 누가 했냐? 결국은 러시아가 한 거예요. 모스크바 대학 그다음에 러시아에 이제 그 러시아가 너무 가난해졌잖아요. 모스크바 대학 교수들이 한 달 월급이 4,000원입니다. 4달러.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냥 집은 대학에서 정부에서 주니까 무료지만은 4달러 가지고 온 식구가 이제 설렁탕 같은 거 끓여서 먹는 수준으로 그렇게까지 내려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핵 과학자들이 너무 배가 고픈데 북한에서 1,500달러 주겠다. 그러니까 4달러에서 1,500달러면 천양지 차이네. 그래서 그 핵 과학자들이 한 200명이 평양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이 있어요. 평양에. 그 어떻게 하느냐. 탈북자 중에 관광 가이드 하던 여자가 있는데 그 가이드 책임이 이 러시아 핵 과학자 가족을 데리고 놀러 다니는 일을 한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여러분 이만갑이라든가 모라모 클럽 이런 거 온 그 탈북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의 과학자들이 최첨단 기술을 다 가르쳐 주니까 핵무기 만드는 것도 가르쳐 주고 미사일 만드는 것도 ICBM도 하고 우리나라 ICBM 못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뭐
무슨 로켓인가 만들면은 쏘면은 그 소련제 몸통을 다 갖다가 붙여놨는데도 불구하고 2km 올라가서 폭파해버리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의 기술이 엉터리입니다. 근데 북한은 이제 엄청난 기술이 올라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실은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살 수 없으니까 핵무기 만드는 데까지 가고, 아무리 미국하고 만나서 얘기하자고 해도 만나주질 않잖아요. 소위 비나인 니글렉트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무기를 딱 만들고 실험 6번 딱 성공하고 미사일이 막 나가니까 미국 사람이 겁이 나는 거죠. 야, 이거 본토 공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만나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아마 이번 6월 12일 날 만나는데, 그러면 러시아하고 중국은 뒤에서 가만히 있냐 하면은 6월 9일 날, 이번 6월 9일에 이 3자가 또 만납니다. 가기 전에 미리 다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진핑을 김정은 위원장이 벌써 2번 가서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거나 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가만히 있지 않겠다. 푸틴이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우리 동맹을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근데 그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할 만한 충분한 군사적인 능력과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러시아에서 만든 그 미사일 중에 S-400이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S-400은 뭐냐면 소위 보이지 않는 무기들, 스텔스 무기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공격하는데, 스텔스를 다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능력이에요. 이게 중성자 이런 걸로 쏘면은 이 스텔스라는 게 전자파를 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중국이나 여기서 만든 거는 전자파를 쓰는 게 아니라 중성자파를 사용하는 식으로 하면 이게 비껴나가는 거예요. 그 S-400을 러시아가 개발해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도 S-400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스텔스 F-22라든가 B-1B, B-2 이런 B-50 이런 무서운 무기들이 상당한 부분이 스텔스거든요. 보이지 않거든요. 보이지 않는다는 게 완전히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손바닥만 한 비행기가 이렇게 손톱 끝 점처럼 밖에 안 나타나는데, 이거를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술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겁이 나서 사실은 공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지그프리드 해커가 얘기가 뭐냐면은, 이걸 제거를 하더라도 방사능 오염이 되어 있는데, 오염도 다 청소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10년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저 편안하게 하면 최소한도 15년은 있어야 방사능 오염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문제가 있는데, 트럼프는 이런 이제 물리 케미스트리는 모르니까 그냥 한 6개월에 끝장내 보려고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커가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북한은 핵 무기는 안 만들더라도 방사성 동위원소 가지고 의료 약이라든가 치료를, 우리도 이제 병원에 가면 CT 촬영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러면 북도 개발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는 겁니다. 열심히 얘기했는데 박수 한번 쳐주세요. 최소한도 10번은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9번밖에 안 쳤습니다. 그 다음에 리비아식으로 하겠다. 이 바보 같은 볼턴인가 그런 시험만이 난 영감이 리비아식으로 하겠다. 리비아는 뭡니까? 카다피 죽은 거예요. 김정은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통령도 또 그따위 소리하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네 위원장을 죽이겠다고 그러는데 북한의 관료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최선희는 나와서 그냥 부통령 까고, 또 아니는 나와서 볼턴 까고 그냥 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트럼프가 깜짝 놀라서 이제 안 만난다 또 이렇게 됐고, 그런 게 오르락내락 하는데, 북한 사람은 참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북을 21번 갔다 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은 그분들을 대하면서 보면은 이 사람들은 말을 하면 그들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한 거를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우리는 빈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한번 하면 진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놓고 미국이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던진 질문입니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미국하고 북한하고. 우리 김은경 선생님 아주 안경도 비싼 거 낀 것 같아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핵을 하나 가지나 뭐 수백 개를 가지나 누가 이기고 지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뭐 싸우면 공멸하게 되겠죠. 그 옆에 계시는 눈동자 신문 같은 생각이니까 편하게 사시려고.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백악관에 가서 이제 시니어 어드바이저들 4명하고 얘기하면서 너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거지. 트럼프도 우리가 훨씬 핵이 많으니까 뭐 김정은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세니까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너희가 베트콩하고 싸워서 이겼냐? 제가 월남전에 갔었거든요. 베트콩은 3명의 군인이 걸어가면은요 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 총도 잘 만든 게 아니라 일본 사람 쓰던 거, 뭐 북한제, 뭐 미국이 쓰다가 놓고 도망가고 오가 자탱이 총을 하나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둘은 총이 없어서 그냥 빈손으로 한약이나 이런 거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신 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갖다 드리겠다. 그래서 근데 제가 가서 보니까 베트콩이 왜 이겼냐 하면은 작전이 간단해요. 작전이 뭐냐? 총이 부족하니까 대나무를 사용했어요. 대나무를 날카롭게 해서 땅속에다 묻어놓고 이렇게 은폐를 시켜놓은 겁니다. 미군이 가다가 떨어지면은 한 높아요 2m. 그러면 대나무에 찔리거든요. 그러면 대나무에 찔리면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죽죠. 대나무에 찔려봤자 뭐 상처가 좀 나죠. 근데 이 대나무에다가 소똥을 발라놓으면 2주이면 죽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집에 대나무를 우선 하나 마련하시고 그리고 이제 소똥을 좀 마련해서 발라놓으세요. 누가 오면 다 덤비면 너 까불지 마. 2주일 만에 너 죽어. 이제 강도를 퇴치할 수 있는 게 이 대나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땅굴이에요. 땅굴을 갖다가 거기에 이제 저희한테 보여줘서 저는 뭐 그때 군인이 아니고 학생회장단을 이제 보여줬는데 땅굴을 얼마나 많이 파놨는지 그 속에 뭐 병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레크레이션 시설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는데 문제는 이 땅굴에 그 들어가는 구멍이 한 직경 40c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이 조그맣거든요. 거기를 미군이 따라 들어갔다는 걸리는 겁니다. 그냥 몸이 탁 걸리면 그냥 와서 몽둥이를 때리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폭격을 막 하거든요. 별의별 무기를 다 만들었어요. 그 MIT 교수들이 만든 폭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도 베트콩을 죽이기가 힘드니까 그 2km마다 무전기를 다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그래서 베트콩이 지나가면은 무전이 딱 오는 겁니다. 그럼 그 위치에 폭탄이 떨어지게 이렇게 이제 디자인을 해놨어요. 그런데도 베트콩이 안 죽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무전기는 원숭이가 지나가도 전파를 보내고 소가 지나가도 하고 사람이 지나가도 하니까 대포만 들이다 쐈지 베트콩은 안 죽는 거예요. 베트콩은 그냥 벌써 대포알이 날아가는 소리가 새가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럼 벌써 땅굴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북한이 어떠냐? 북한은 이 땅굴이 이 월남하고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화려하게 막 대리석으로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평양에 이제 그 지하철이 있는데 그게 대피소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지하철이 한 100m 이렇게 한데 그게 대피소가 아니고 지하철이 다니는 그 밑에 또 200m, 300m 밑에
대리석으로 그 땅굴을 파놨는데 자동차가 10대가 한꺼번에 다닐 수 있는 정도로 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또 갖다 주시려고 저란주 혹시 애인 관계시죠? 특별히 거기 저한테는 안 주고 상당히 불평등하시네. 그래가지고 북한의 땅굴이라고 하는 건 다 탈북자들이 얘기하잖아요. 그 땅굴을 파신 분들이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이거는 뭐 벙커버스터라는 걸 암만 갖다 때리고 핵폭탄을 붙여서 때려도 끄떡도 없게 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싸우면은 누가 질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미국이 져요. 왜냐하면 이 미국 사람들은 그냥 마지못해 전쟁에 나가 있는 형편이거든요. 직업이 좀 똑똑한 게 있으면 나와서 할 텐데 그건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솔직히 말하면은 좀 보통 그저 하사관이나 이렇게 낮은 사람들은 뭐 장군이 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러세요. 성함이 누구시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솔직히 말하면 좀 이렇게 말하면 비하, 제가 이거 방송했다가 혼났는데 뭐 죽인다고 편집받고 그러는데 좀 IQ도 떨어지고 밖에 나서 취직할 능력이 없고 이런 분들이 군에 남게 돼요. 자기가 장군 되는 야망이 있는 그런 사람 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싸우지도 않고 또 그냥 월남전 같은 데 보면은 그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냥 마리화나 자꾸 피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북한은 그게 잘 안 돼요. 그냥 총폭탄 대자. 어렸을 때부터 수령님을 위해서 우리는 총폭탄, 자기가 폭탄이라는 거예요. 그냥 지구 뛰어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요즘 그 무슬림들, 이슬람들이 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자기 몸을 그냥 폭탄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북한의 그 비행기의 연유, 휘발유가 없어가지고 연습을 못 한다는 거예요. 땅에서 그냥 막 이렇게 비행기 들고 뛰어다니면서 뒤에서 따다다다 하면서 연습한다는 거예요. 휘발유가 없으니까. 그 지금도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까지 가는데 이게 기름이 걱정이 된다고 보도가 나오잖아요. 기름 좀 대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군이 뭐라 그러냐면 공격하고 돌아올 연료는 필요 없다. 우리는 거기다 폭탄을 많이 실어달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아가서 그냥 그 가미까지식으로 자기도 죽고 치고 말겠다는 거예요. 어차피 뭐 비행기가 너무 조잡하니까. 자, 그리고 그걸 또 주로 여성 비행사를 길러가지고 AN2 같은 조그만 비행기에다가 폭탄을 싣고 자폭 부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뭐 자유의 물결을 집어넣고 무슨 CD나 이런 거를 집어넣고 그래도 그 신념이 어렸을 때 바뀐 신념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대하고 미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그게 게임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큰 소리를 겉으로는 쳐도 이걸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다 라고 하는 걸 아는 거죠. 싸움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이제 조그만 전투, 연평해전 비슷한 그런 거는 날지 모르지만 크게는 전쟁을 할 수가 없게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해커가 얘기하는 이 단계 한 적어도 15년은 걸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케미스트리를 볼 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트럼프식으로 금방 해야 되겠다. 이게 무리하다. 그리고 거기에는 핵무기를 다 빼서 해외로 반출하겠다. 그거는 해커가 뭐라 그러면 너무나 순진한 발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험한 발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어리석은 얘기. 근데 지금 미국에서 하는 작전은 뭐냐면 미국의 북한에 있는 핵무기 다 내놔라. 그래서 자기네 오크리지에 있는 불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뜯어가지고 자기네가 갖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ICBM도 내놔라. 그럼 거기다 놓고 분해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저는 뭐라 그러냐 하면 옛날부터 주장한 게 그러려면은 핵폭탄 한 발당 $2억
돈을 받아라, 북한으로 하여금. 그거 만드는데 돈 들었잖아요. 인력 들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냥 두지 말아라. 근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잘 못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자꾸 주는 거죠. 트럼프한테. 너 그냥은 안 내놓을 테니까 2억 달러 이렇게 하나씩 해서 20개 곱하기 2억 달러 하면 그래도 뭐 40억 달러 이렇게 주면 그래도 그거 가지고 북한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서부터 산업 발전 시킬 수 있지 않냐, 이런 아이디어를 저희가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이러한 상황을, 이게 상당히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6월 12일 날 잘 타결이 되면 좋은데 거기서 뽀그러지면은 그 다음에 또 미국은 치겠다 이렇게 나오고, 그럼 북한은 또 방어해야 되니까 이게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미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우리가 가야 된다. 시민단체, 민간인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커피도 미제 커피 그럼 좀 반사 잡수시고, 그 아프리카 커피나 이런 거 잡수시고, 우리가 뭐 미국 물건을 많이 거의 쓸 일이 없지만 그래도 노력을 해서 그 침을 좀 놔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 분들이, 전 세계의 도덕적인 그 자세,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평화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물건 안 사기 운동이라든가 제재, 이거를 해야 된다. 그것이 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한 가지 전략은 뭐냐면, 당장 북한에 그 굶주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15년이나 걸리는 과정인데, 미국 같으면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경제제재 풀어주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동안에 벌써 얼마나 많이 죽을 거예요. 1년에 아동이 6만 명씩 죽는다는데 10년이면 60만 명의 아동이 죽잖아요. 전부 영양실조걸로. 뭐 그 충격적인 정보가 많이 들리잖아요. 탈북하신 분들이 군대 여성들도 이제 요즘에는 군인이 모자라니까 들어가면 한 10년씩 군대를 복무합니다. 근데 가면은요, 먹는 게 없는 거예요, 너무. 그래서 이제 한 3년 동안 있는 동안에 영양실조해서 죽는 군인이 많은 거예요. 여성들에게 제가 좀 실례가 되더라도 용서하세요. 여성들에게 이 월경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월경이. 제대할 때까지. 월경도 이게 일종의 영양소 아닙니까? 안 먹으니까 그 월경이 안 나오니까 아주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굉장히 편하고 좋다는 거예요. 그게 뭐, 이제 여성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광목 같은 옷을 생리대로 사용하라고 뭐 한 3m를 준대요. 근데 그 쓸 데가 없으니까 월경이 안 나오고, 그러니까 반납한다는 거죠. 그래서 높은 사람들은 그걸 또 다 막아가지고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 인류 역사에 아마 그런 현상이 북한밖에 없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제 힘들게 만들어 놓은 게 뭐냐, 미국이 자꾸 쓸데없이 봉쇄를 하고 그런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당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거를 공급해야 되는, 우리나라 지금 쌀 1년에 100만 톤이나 300만 톤 보내자, 그런 주장을 제가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쌀이 말이에요, 자꾸 생산이 많이 되니까 뭐 논을 다 없애는 보상금지죠. 쌀 해서 5년 동안 이제 쌓아놔도 안 팔리니까, 그러면 이게 쌀이 냄새가 나서 돼지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우리가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몰래 그냥 동해에다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쓸 수가 없는 쌀이 되고. 그러면 그 쌀을 북한에 보내자. 그리고 철원군에서 제안을 했는데 통일부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통일부에서 제재를 해야 되니까. 자, 이게 그 같은 동포끼리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 가지고 치사하게 굴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는데 너무 치사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북에 갔다가 오면은 사실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보면요, 밥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12년 동안 제가 밤나무를 심기를 하는데, 그거 하면 한 번 심으면 20년 동안 먹을 수 있습니다. 밤이 열려요. 이제 이번에 단동에 가니까 밤나무 한 그루에, 묘목 한 그루에 5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1000만 원 마가지고 이제 2만 주를 보냈는데, 그거 밤나무 500원짜리 10그루만 심어주면 한 가정이
평생 동안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그럼 5,000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저 500원이면 요즘에는 삼각김밥도 뭐 750원 해요. 750원. 삼각김밥 한 개도 안 되는 그만큼만 붙여놔도 그분들이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럼 얼마나 우선 내 자신이 머리가 힐링이 돼요. 그리고 내가 좋은 일 했구나. 그 주변 사람들도 야, 노정선 참 좋은 일 하는 사람이다. 저도 이번에 100만 원을 거기 투자해서 보냈거든요. 100만 원 제가 없어도 살잖아요. 뭐 이것저것 쓸데없는 데 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당진에 있는 YMCA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거긴 중학생하고 고등학생만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이 500원만 투자하면 정신적으로 얼마나 뿌듯하냐. 그랬더니 그 여학생이 교수님 제가 2,000원 내겠습니다. 큰 소리 빵 치더라고요. 2,000원 내면은 부모도 우리 애 좋은 일 했다. 선생님도 너 좋은 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민족이 살 수 있는데 너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지금 통일부에 우리나라에서 800만 달러를 아동기금으로 보내기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통일부 장관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무슨 시기를 기다려요? 굶어 죽은 다음에 보내려고? 예? 그런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안 생겨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참 데모를 할 수도 없고 말이죠. 욕을 할 수도 없고. 근데 답답하게 촛불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다 이거는 없이 아동들의 뭐 우유를 보낸다. 이래도 보내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세계식량기구에서 본래 그냥 자동적으로 들어오던 지원금이 50%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이 제가 밤나무 보낸다. 그거 제 제품 아닌가? 전문가들이 저한테 그런 걸 하거든요. 그래서 어디 밤나무가 제 제품목이냐? 그거하고 상관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참여협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요, 좀 행복하게 살려면 500원. 예? 이거 하나에 500원이에요, 이거 하나 좀 덜 잡수시면 체중 빠지고 다이어트되고 더 이뻐지고 허리둘레도 줄어들고 좋잖아요. 오래 살고. 그걸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강의만 맨날 들으면 뭐합니까? 통일 강의하면 그냥 굉장히 고급 이론만 발달해가지고 앉아서 토론하려면 뭐 큰 얘기예요. 뭐 3단계 통일론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쓸데없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하면 내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나라에 남는 쌀 100만 톤도 좋고 300만 톤도 좋고 문재인 대통령 있을 때 즉시 좀 보내라. 근데 이분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이 생각 못하는 거예요. 밤나무 보내라. 그러면 산림청에서 소나무 심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산림청에다 글을 보냈습니다. 아니 소나무 심어가지고 껍데기 먹으라고 그러냐. 밤나무나 뭐 열매 맺는 걸 심어라.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도 답이 신통치가 않아요. 뭐 답장이 오긴 왔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는데 이게 뭐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너무 개념이 없으면 찬스도 오고 돈도 있는데 딴짓을 하는 거예요. 네, 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들이 와가지고 그분들하고 이제 DMZ 걷기 대회를 하고 캐나다 대사관에서 초청을 해서 이제 파티를 하러 갔는데 제가 우리 남편이 밤나무 심는 운동 한다고 그랬더니 캐나다 대사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캐나다에는 메이플 추리라는 게 있어요. 시럽이 나오죠. 메이플 시럽 맛있잖아요. 설탕 같은 거. 그거 좀 심으라고. 그건 이제 캐나다 엄청 추운 데거든요. 막 영하 40도 내려가니까 북한 같은 추운 나라에서 얼마든지 잘 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 하나 더 얻었습니다. 이제 캐나다 사람들에게 메이플 시럽 좀 먹을 수 있게 메이플 추리 좀 보내자. 캐나다 국기가 빨간 게 메이플 추리 잎사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좀 한 단계만 하면 그냥 별로 돈도 안 들이고 시간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머리 자체가 봉쇄가 되어 있어요.
제가 시계가 잘 안 보이는데 지금 8시 5분인가요? 네. 네. 제가 너무 오래 얘기하면 안 되죠. 질문도 조금 받고 그래야 되죠. 그러면 긴 얘기는 안 하겠고요. 그 여기 밤나무에 관한 이제 지도가 있는데 북한에 땔감이 없기 때문에 나무를 다 베어서 이제 뻘거벗었어요. 이번에 심으러 갔는데 너무 저도 충격받은 게 그냥 삭주에 있는 산이요 새빨개요. 풀도 없어요. 풀도 다 긁어다 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다 밤나무를 심어서 홍수 이런 걸 다 막아줘야 되고, 홍수가 나면 밑에 있는 논이 다 돌짝밭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쌀생산 양이야. 그럼 왜 북한 사람이 나무를 다 떼냐 하면은 북한이 원자력 발전소를, 전기가 없으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려고 했는데 클린턴이 이걸 또 폭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때 1994년에 제네바에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들이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우리가 라이트 워터 리액터, 경수로를 지어줄 테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때 1994년에 약속해놓고 아직까지도 북한에 미국은 경수로 지을 생각은 꿈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말에 있잖아요. 미국 사람 믿지 말고, 그런 말이 있어요. 소련 사람에게 속지 말고, 일본 사람 일어난다, 조선 사람 조심해라. 계속 거짓말한 거예요. 그 부시 같은 사람도 이라크에 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고 그래서 쳐들어가서 10만 명 죽였는데 대량 살상 무기가 없었잖아요. 토니 블레어 영국 수상도 대량 살상 무기 있다고, 둘이 세계적인 거짓말을 한 거예요. 자, 이런 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금방 잊어버립니다. 소위 제가 그 망각증에 걸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무가 하나도 없는 아주 높은 산에다가 밤나무를 심고, 밑에는 과일나무나 이런 좋은 땅이나 옥수수나 이걸 심고 먹고, 이제 이 연구를 북한의 순안의 그 애국 삼림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저희가 12년 전에 가서 같이 그 토론을 했더니 그분들이 통계를 딱 가지고 있어요. 반만 좀 보내달라. 그럼 자기네들이 그냥 싹 심겠다. 그래서 이제 3억 그루나 6억 그루만 심으면은 충분히 다 북한 사람이 영양실조에서 벗어나고, 또 밤이 나오면 팔 수도 있고 다른 식량하고 바꿔 먹을 수도 있고 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난번 그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교류를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제 중단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서고 그래서 제가 좀 용기를 내가지고 천도교 분들이 이걸 하겠다 나서고, 우리 YMCA 연맹에서 또 돈을 모으고, 그 YMCA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심기 시작해서 앞으로 이제 가을에 또 밤은 가을에도 심을 수 있어요. 봄하고 가을. 그래서 10월달 타겟으로 해서 좀 모금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도 나이가 있잖아요. 뭐 제가 105살에 죽으려고 지금 날짜 적어놨는데 100세 인생이라니까 그 플러스 5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아침에 나가서 검도하고, 검도 제가 55년 했어요. 그 굉장한 거예요. 55년이면은.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저한테 덤비지 말라고요. 제가 이렇게 교수고 뭐 하니까 우습게 알고 덤볐다가는 큰일 납니다. 미국 사람이 저 죽인다고 편지가 오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인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나눠드린 여기에 보면은 제 은행 문자가 딱 찍혀 있거든요. 여기 제 명함을 찍었는데, 명함에도 하나은행 04819132297 써 있어요. 왜냐하면 좀 돈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김밥 하나 들 잡수시고 500원씩 보내려고. 왜냐하면 저는 막 시급한 거예요. 우리가 안 보내면 오늘도 뭐 인민군들이 굶어 죽는다는 거 아니에요. 예? 뭐 아동은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캠페인을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북한 사람들이 나무가 없게 된 거는 미국이 원자력 발전소 지어준다고 하고 안 지어준 거짓말 때문이다. 이거하고 연결을 하셔서 보셔야 되고, 여기 그림은 간단한 핵폭탄에 대한, 최신 핵폭탄에 대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옛날식으로 미사일에 핵폭탄이 한 발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10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미사일을 쏠 때는 소위 가짜 미사일을 핵폭탄을 동시에 쏩니다. 그래서 여기서 미사일을 쏜다고 그래도 어디에 핵폭탄이 들어있는지 모르게 하고, 요즘엔 MIRV라고 발달되어 있어가지고요, 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Syste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발이 한 군데 때리는 게 아니고 10발이 하나는 괌에 가서 떨어지고 오키나와에 떨어지고 평택에 떨어지고 이렇게 각각 다른 데로 타겟해서 날아가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이런 시스템이 러시아, 중국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 기본적인 거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미국의 MIT에 있는 과학자가 참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과학상을 받았어요. 양심상을 받았어요. 저런 거를 고발하고 댕기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얘기가 성준과 갖다 놓은 사드는 이게 맞히지도 못하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것 때문에 중국이 화가 나서 관광객 하나도 안 보내고 롯데 그 마트가 100여 개가 문 닫고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중국이. 그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제안을 해가지고 사드의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 있는 그 레이더가 문제예요. 엑스밴드 레이더라는 게 중국을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중국이 그걸 없애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엑스밴드 레이더 말고 그냥 우리 중국 말고 북한만 들여다보는 그런 레이더가 우리나라에 많이 지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는데 이 말을 안 듣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지금 노영민 중국 주중 대사가 제 연세대학교 교수할 때 제가 지도교수였어요. 그래서 노영민한테 대사한테 얘기를 했어요. 엑스밴드 레이더를 띄고 바꿔놔라. 그린 파인 레이더라는 게 있어요. 그냥 한 800km만 보는 거 그걸로 바꾸면은 중국은 해피하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광객도 받을 수 있다. 근데 그걸 작년 12월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교수님 사드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관광객도 다 오고 롯데도 다 해제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냐고 참 훌륭하다고 그래놨는데 관광객이 오긴 뭐라야 지금 회사 차원에서 조금씩 중국이 풀긴 풀지만 제가 중국 사람 관광객 오는 데가 보면 없습니다. 지금 명동도 그냥 화장품 가게 중국 사람 없고 동남아 사람만 와글와글하고 한국 화장품이 참 품질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전부 한국 화장품 바르신 것 같은데 하여튼 한국이 못하는 게 없습니다. 요즘 방탄소년단인지 그것도 1등을 하고 한국 사람 천재적인데 이게 뭐를 하나 못하냐 하면은 통일을 못하고 있어요. 통일도 못하고 미국 사람들에게 저항을 안 하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세월호 아동들이 왜 죽었습니까? 여기 안산 아니에요, 안산. 저항을 안 해서 죽은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으라고 자꾸 방송이 나오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다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윗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대로 들으면 안 돼요. 여기 대표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절대로 저항해야 됩니다. 상의원하는 사람이 대표 여기 총무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자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말이죠. 가만히 있어라. 미국이 가만히 있어라. 그럼 그거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의심을 해야 돼요. 의심의 해석학이라는 말을 하는데 미국 사람 믿지 말아라. 물론 개인적으로 저는 미국에 13년 살고 친구들도 많고 제가 위기 상황에 있을 때 저를 도와주신 분도 많아요. 천사보다 정말 더 훌륭한 미국 사람들 많지만 그러나 이게 군산복합체나 이게 백악관이나 국무성이나 국방부가 하는 짓들을 보면은 이게 아니에요.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걸 합니다. 지금도 중동에서 9,000명이 죽습니다. 양민 학살을 하는데 뭐 가지고 하죠? 드론 가지고 죽입니다. 드론 가지고 자기가 인도적으로
그냥 잘 골라서 테러리스트만 죽인다는데 뭐 테러리스트만 맞출 수가 있어요. 한 방 때리면은 그냥 동네 어린아이들 다 죽이는 거죠. 그렇게 9만 명이나 죽여놓고도 자기네들이 잘못했다는 얘기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드론을 조정하는 것들이 공군 파일로트들이 이제 네바다 사막에 그 벙커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거든요. 컴퓨터 게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정신병에 걸리는 거예요. 야, 내가 이런 끔찍한 일을 하고 있느냐.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사람을 도와준다는 건 뭐냐? 미국 사람들로 하여금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게 미국 사람 구원받게 하는 길이거든요. 반미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반미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 아주 사랑합니다. 그래 미국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짓지 말게 해야죠. 예, 그래서 트럼프한테도 제가 이제 트럼프는 전부 뭐 이 트위터로 장관도 파면시키고 붙이고 맨날 하는 거를 트위터로 날리니까 제 딸이 그래요. 아빠 절대로 카톡이나 트위터 하지 마. 그러면 막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뭐 105살까지만 살고 더 안 살 거니까 제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한국말 모르니까 이제 트럼프한테 하는 말은 전부 영어로 하죠. 제가 영어 잘한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박수 안 쳐요? 저 한국 사람이 해야 될 거는 한국말로 쓰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BBC 방송을 제가 25년이나 했는데 뭐 죽어라고 이제 그 미국 잘못을 지적을 하죠. 근데 BBC가 보수적인 영국 방송인데도 불구하고 급하면 나한테 이제 그 전화로 방송을 하자고 연락이 와요. 그리고 또 그 방송을 하면 지네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녹음을 해서 스토리를 다 뒤집어가지고 내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방송 아니면 안 한다. 그래서 딱 생방송만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걸 거기서 알 수가 있어요. 3분 20초 생방송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자기 능력을 너무 이제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힘도 키우시고 또 운동도 하시고 체력이 있어야 싸우니까 아령도 하시고 저처럼 검도를 하시든지 뭐 자전거를 타시든지 격투기를 하셔야 돼요. 뭐 정부 같은 거 치고 골프 치는 사람 보면 저는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은 또 골프 좀 치시는지 모르겠죠. 자깅 해가지고 방어가 되나요? 권투를 하든지 격투기를 하세요. 여기 전 국민이 격투기. 북한 보면요 무섭습니다. 15살부터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 전부 사격 훈련을 시키는데 10발 쏘면 10발이 관역에 다 들어가는 실력이에요. 우리는 연세대학교 ROTC 가서 쏘고 오면요 제가 몇 방 맞았어? 그러면 10발 쏘면 8발밖에 못 맞춥니다. 이게 정신상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총알도 좋고 총도 좋고 건강상태 좋은데 우리는 80%가 맞고 못 먹고 총도 나쁘고 그런데 걔네들은 그냥 다 관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태권도, 유도, 격투기, 합기도 하십니다. 주짓증가 뭐 하시겠다. 제 말씀은 오늘 거기까지.